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요. 대장동 의혹의 녹취록 발언을 두고 이재명 후보 측과 윤석열 후보 측 본인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이른바 녹취록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선관 주최 첫 번째 법정 TV 토론 경제 분야였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 녹취록 부분이요. 분위기가 다소 살벌하기까지 했던 어제 화면부터 먼저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보시죠.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지요?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자,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가 먼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전체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본인들 유리한 대로 이런 녹취록 공격, 아전 인수 해석을 하려는 거겠죠.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란 말 있다. 허위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날선 공방이 화면에 보셨듯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반박 입장을 좀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녹취록 대선이라 할 만큼 녹취록이 대선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셨지만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김만배 씨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판넬까지 만들어 와서 이런 이제 녹취록을 제시를 했습니다. 맞아요. 저 내용이 보면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저 녹취록 전체 부분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저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그 수사를 지휘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일반 판사들, 당시에 판사들이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어요. 일부는 다 기소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그 중앙지검장과 그 법원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즉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만약에 윤석열 관련된 영장이 들어오면 판사들이 다 영장을 칠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딱 드러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법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당시 판사들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 들어오면 판사들은 전부 다 영장을 칠 것이다. 이런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없다. 있으면 만약에 없다는 거 되면 당신 사퇴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공개한 그 녹취록을 보면 이 앞에 부분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녹취록 부분이 이게 아마 녹취를 한 곳이 노래방 이런 곳이어서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재명 게이트 이 6글자는 분명히 녹취록에 있다는 것이 이제 녹취록 전문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잠깐만 중간 정리해 보면 저 이제 국민의힘이 새롭게 공개한 저 녹취록 내용인데 화면을 저를 한번 비춰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팻말을 든 내용들, 네. 패널을 든 내용들, 윤석열 관련 부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다 악의적이고 왜곡하고 편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있으려면 그 전에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대화를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만배 씨가 굉장히 친했답니다. 같이
등산도 가고 뭐 같이 친했고 그러면서 양승태 대변인 정말 좋은 분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원 판사들이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좋지가 않다. 이런 등등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녹취록은 앞뒤를 다 들어봐야 이게 일맥 어떤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하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토론 직후인가요? 월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10월 녹취록입니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사.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 점점점 예. 점점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점점점. 이 점점점 뒤에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최병무 의원님 어쨌든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녹취록 안에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거는요. 검찰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19개의 녹취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풀었잖아요. 예. 그 푼 것만 해도 뭐 수천 페이지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검찰이 저걸 정리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검찰이 저 앞에 점점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기자들이 취재한 바로는 저게 잘 안 들린대요. 안 들려서 점점점 한 거냐 아니면 일종의 중략 이런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 속에 보여지는 저 이재명 게이트 단어 뒷부분 네. 이게 정말 중략으로 녹취록에 푼 건지. 중략이냐 아니면 그게 안 들려서 잘 안 들려서 그런 것이냐 하는 건 그건 명확하지는 않은데 예. 일단 현재까지 기자들이 취재한 바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단데 기본적으로 이걸 정리한 거는 현재의 검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검찰이 저걸 왜 저기까지만 저렇게 녹취를 해서 재판에 제출을 했느냐 재판부에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이쪽에서 설명을 할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 부분이 처음에 보도된 거는 벌써 한 4, 5일 됐어요. 월간조선이 이제 저걸 처음에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서 그거를 다른 데에서는 이제 왜 인용한다고 하죠. 인용을 별로 안 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 사실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어저께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혀 저런 일이 없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예. 윤석열 후보는 저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 그러니까 이제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는 저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던 것인데 예. 어찌됐든 간에 저런 사실은 월간조선이 보도를 했고 처음에는 월간조선이 그걸 사진 찍어서 보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사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어떤 그 뒤에 어떤 문장인지는 알 수도 없고 뭐 저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이재명 게이트란 말은 있긴 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단어가 있는 거죠. 예. 게이트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월간조선이 보도를 한 3, 4일 됐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언론에서 저거를 취재를 했을 때 명확하게 어떤 팩트나 어떤 배경들이 보도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보도의 대부분 여러 가지 그 뒷부분을 점점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점점점 이건데 이 자체를 취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게이트로 보기에는 단정하기 힘들다라서 기사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 부분을 이제 김만배 씨랑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 앞서 말했던 양승태 예. 법관 나온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했지만 녹취록에 이 양승태의 법관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녹취록의 본질은 예. 김만배라는 사람이 대장동의 주축인데 김만배가 윤석열 지금 후보를 알고 있다. 그 자체가 주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와 나름대로 남욱과 정영학과 그 어떤 대장동 게이트 안에서 존재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관과 윤석열과의 그런 관계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께서 왜 저 토론에서 좀 나름대로 격앙되게 얘기를 하셨냐면 너무 구분하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니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녹취록에 전후 맥락이 많이 생략돼 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녹취록들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을 보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이 정확히 딱 이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녹취록에 이렇게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가 실제로 언급이 되니까 여당, 야당 각자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사흘 전인 10월 23일 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재명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탈환한 바람에 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저희는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 이재명 책임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하신 맥락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온다면서요. 어제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 하시던데 뭐 이재명 후보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서 여당에서는 이재명 게이트의 의미를 축소하려다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정화 게이트도 신정화 비리를 막으려는 건데 신정화 씨가 최순실 게이트도 최순실 씨가 최순실의 비리를 막으려는 게이트였습니까? 변명을 하려는 노력은 좋은데 국민들이 들으시면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이 정도 비아냥은 안 받아야 되지 않는가. 장 변호사님,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는 나왔는데 그 뜻은 뭐 정말 숨은 뜻은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녹취록을 다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강훈식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입구에서 지킨다는 뜻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야당에서 저렇게 맞받아쳤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앵커님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전후 맥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분들이 해석하시기 나름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단어만 있을 뿐이거든요. 실체는 지금 밝혀진 건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강훈식 의원도 전후 맥락이나 전체 전문을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먼저 전제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이 뭐 입구를 지킨다는 뜻이 사실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취지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한테 뭔가 로비를 했더니 씨알도 안 막혔다라든가 또 자기네들끼리 돈을 주고받은 거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됐구나라는 취지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나름의 해석을 하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일단 전후 맥락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신정화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와 비교하시는 것은 너무한 정치 공세인 게 사실 신정화 게이트나 최순실 게이트는 정말 국민적으로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실체가 있는 게이트였던 것이고 이재명 게이트는 저 말 하나 단어만 나왔을 뿐이지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공세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상호 의원도 얘기를 했고 이재명 게이트 발언 시점은 2년 전 10월로 사흘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확정을 났다. 대장동 토론 발언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게 이제 포괄적인 해석이었고 강훈식 의원은 그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게이트는 입구에서 이재명 후보 뭐 지킨다는 말인데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게이트란 말이 좀 부정적인 단어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뭐 게이트가 톨게이트도 아니고요. 이게 참 이 게이트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닉슨 있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때부터 이 게이트라는 의미가 입구라는 의미도 물론 이 영어 단어에 쓰이지만 이 중요한 사건들 주로 정치적인 연관된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게이트라고 그럽니다. 특히 김만배 씨는요 오랫동안 법조 출입 기자를 했어요. 이때 당시도 법조 출입 기자입니다. 저도 뭐 법조 출입 기자를 했지만 법조 출입 기자들이 각종 게이트 수사를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에 익어요. 뭐 법조 출입 기자들이 보면 뭐 최순실 게이트 사건도 그렇지만 전 정권에서 무슨 사건을 할 때 주로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정치권이 연결이 됐을 때 주로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언론계에서는 이제 어떤 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의미만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 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 책임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분명히 본인께서 해명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 후보가 본인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6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사실 자체. 그러면 있다는 건 확인된 거고.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이거는 아마 이제 보는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을 지키는 것이다. 무슨 뭐 선거법 관련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게이트라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뭔가 정치적인 것과 범죄와 연결된 그런 사건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 이야기를 하고 제 추정은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그런 게이트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지만 앞뒤로 뭔가 맥락이 있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추정을 하더라도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말했던 거 이재명 게이트를 뉘앙스가 단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다, 몸통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토론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요구를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그분이 아닌 게 드러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저를 계속 대장동의 몸통으로 이야기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사과를 해달라 했더니 그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 대장동의 중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이 법조 브로커 하셨던 분과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에 시작하면서부터 인연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녹취록뿐만 아니라요. 일부 보도에서 남욱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때 당시에 김만배 씨의 지금 녹취와 그러니 남욱이 검찰에 진술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과연 대장동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계속 주장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털 건 털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했던 사과의 요지, 사과 요구한 것의 요지는요. 대장동의 그분이라고 이제 김만배 씨가 절반은 그분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과거에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분이 내가 아닌 게 밝혀졌으니 사과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이제 그 언론에 많이 표현되어 있던 그분하고 지금 한국일보가 그 2월 18일 날 보도한 것이 있더군요. 거기에 나온 그분, 그 A 대법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녹음한 시점도 다르죠. 왜냐하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거는 2020년 10월 30일에 녹음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A 대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2021년 2월 4일이에요. 녹음한 시점도 다르죠. 연도수가 다르네요. 액수도 달라요. 액수도 지금 A 대법관 관련해서는 50억 빌라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거는 천화동인 1호 얘기예요. 천화동인 1호는 배당금이 1206억이에요. 그러니까 603억 아니겠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 그분이 내가 아닌 게 드러났으니까 사과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분과 저 그분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이해하면 이재명 후보의 처음에 사과 요구 자체가 무리한 기사다.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썼던 그 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가 그 사흘 뒤에 그 기사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해요.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네.